작전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획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타깃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죠? 알베도가 지금까지의 정보를 취합해 달 사냥꾼과 광란의 사냥의 행동 양식을 분석했어. 결론은 다음과 같아. 첫째, 지금까지 달 사냥꾼은 공갈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런 권능은 없을 거다. 둘째, 달 사냥꾼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깔보고 있어. 우리를 상대로 도망칠 리는 없지.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인데 달 사냥꾼은 항상 징후에 차 있어. 달에게든 적에게든 똑같이. 우리 중엔 달의 화신과 녀석을 화나게 한 염탐꾼이 있으니 녀석이 우릴 두고 떠날 일은 전무해. 작전에 이상은 없어. 광란의 사냥을 자주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동의합니다. 네, 그럼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따를게요. 이상, 이번 작전 내용이다. 알베도와 도리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수행 중이지. 계획 승인, 일정을 생성합니다. 알겠어. 화력 지원은 너만 믿어. 전력으로 도울게. 서리다라이도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한다면 이 계획대로 간다. 단, 나의 오랜 규칙에 따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번복할 기회를 주지. 지금 물러도 돼? 누구나 후회할 때는 있잖아.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을 순 없어.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인간적인 조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었네? 다이루크가 그러던가? 쉿, 내 업무 파트너의 본명을 거론하지 말아줘. 밤 올빼미라고 불러주면 고맙겠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작전이에요. 저와 플린스 씨는 반드시 도울 겁니다. 네, 사람은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도리안까지 여기 나타나실 줄은 몰랐군요. 이야, 그렇게 볼리는 건 정말 흔치 않은데. 업계 사람들은 날 상기마바이 어르신이라고 불러. 이름이 길수록 있어 보여서 그런 건가? 당신 이름도 꽤 길지, 플린스 씨? 당신 풀네임이... 듣는 귀가 많으니 여기선 삼가시죠. 알았어. 어휴, 사실 나도 부탁을 받아서 온 거야. 원래 같으면 내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도리를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섭하지. 그 사람은 내 장기 협력자야. 너희 친구의 엄마이기도 해. 그 사람이 준 물건을 저 여자가 완전히 망가뜨렸으니 너희가 내 신세라도 지게 만들어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목걸이는 대체 뭐였죠? 대마녀가 내게 준 호신 부적이지. 사업 파트너인 내가 혹시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저장하는 그릇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애써 모은 달의 힘을 저 사장이 다 써버린 거야. 아이고, 눈물이 날 지경이라니까. 확실히 이번엔 내 실책이야. 목걸이는 배상해줄게. 정말? 그럼 장기 상자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좋아. 대신 안에 있는 달 사냥꾼도 같이 줘도 괜찮지? 그건 좀 곤란한데. 상자가 유용하긴 하지만 그 자를 오래 붙잡진 못할 거야. 이틀 뒤에 상황을 보자. 아이고, 그럼 결국 적자구만. 너무 낙담하지 마. 이번 것만 성공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는 얼마든지 생길 테니까.
준비 잘 돼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뿐이야. 그러니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이 어떻게 준비를 안 하겠어? 명심해. 누구나 원하는 물건은 현물을 예약품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짜잔! 물건 여기 있어. 우와, 예쁘다. 직접 만든 거야? 당연히 외주 맡긴 거지. 아는 사람이라 가격도 저렴해. 아, 회의에서 증폭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니 카베한테 사전에 의뢰해둔 거야? 조금 달라.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프레시님과 같이 상의해온 프로젝트야. 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언젠가 모두가 재앙을 마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대마녀 앨리스 씨가 그랬어. 내가 이 사실을 프레시님께 알리자 그분은 비밀리에 우수한 학자를 모아 연구를 시작하셨지. 자세한 건 너네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봐. 아무튼 이 장치는 프레시님이 카베에게 의뢰하신 거야. 카베는 묘론파에서 손꼽히는 인물이니 믿을만하지. 근데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설계안을 10번 넘게 바꾸더라고. 휴, 정말 여전하다니까. 며칠 전에 매을학을 통해 물건을 보내왔는데 편지로 이런 걸 묻더라. 왜 이런 중요한 장치를 나한테 보내냐? 이걸 어디에 쓸 거냐? 보고는 했냐? 난 카베한테 개발 허가증까지 보내줬는데 말이야. 나이다도 사정은 설명했을 거야. 아마 평소에 네 주문이 워낙 특이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뭐 그렇긴 해. 그래서 나도 카베한테 어디에 쓸 건진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뒀어. 카베는 이런 쪽으론 진짜 신중하구나. 완성품의 사용처까지 확인하고. 룸메이트 대신 물어본 걸 수도 있어. 전에도 몇 번 이랬거든. 내가 보기에 그 룸메이트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수중에 물건이 있으니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위험 앞에 대비는 필수적이지. 응? 왜 그런 표정이야? 좀 놀랐달까? 네가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 봐. 난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웃고 살기로 다짐했어. 물론 이건 모라 때문이긴 한데 하지만 말이야 이 세상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게 있어. 빚, 신세, 은혜 같은 거. 앨리스 씨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준 내 첫 투자자야. 나는 투자자에게 상기마 바이가 최고의 상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풀의 신님이랑 수메르가 대비를 해야 돼. 난 네페르한테 진 신세를 갚은 것뿐이야. 나를 흔해 빠진 호구 취급하지 말아줘. 그런 건 질색이라고. 필요한 양심만 지키고 하고 싶은 장사만 한다. 이게 상기마 바이 어르신의 사업 철칙이야. 알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 상인의 사정을 너무 깊게 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믿으면 돼. 아무튼 이 물건을 목적지로 좀 배달해줘. 정말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너희도 알겠지만 얼마 전 나와 투린 대단장님은 일부 광란의 사냥을 포획했어. 그리고 이 심연 생물을 해부해서 연구해봤지.
과정은 나름 순조로웠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어. 광란의 사냥을 해부할 수도 있어? 그건 광란의 사냥과 해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정확히는 무회와 비활성화에 가까울 거야. 흥미롭더라. 광란의 사냥 자체에는 인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그걸 소환하는 매개체는 합치면 하나의 영혼이 돼. 스승님은 현자 흐로프 타튀르에겐 불만이 있고 극악기사 수루트 알로기에겐 관심을 보였지만 레리르는 거의 언급하신 적 없어. 그게 레리르의 신분이 낮아서만은 아닐 거야. 그리고 난 스승님이 달 사냥꾼의 새로운 생명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 광폭한 생명력을 지니고 미지의 힘이 찢겨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심연 생물.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살아있는 걸 보면 레리르는 개체의 존속을 위해 일부 자아를 포기했을지도 몰라. 미안. 연구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이 길어졌네. 결론을 말하자면 달 사냥꾼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연에 오염된 상태야. 이 정도까지 되면 더는 변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와 심연의 힘은 일체화됐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심연의 발현이지. 우리는 아직 심연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어. 그러니 달 사냥꾼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 이럴 수가. 정말 녀석을 없앨 방법이 없는 거야? 새 달의 힘을 되찾은 달의 신도 불가능해? 콜롬비나의 상황은 좋지 않아. 이 세계가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어. 창조자에게 버려져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떨어진 것처럼 존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힘이 들 거야.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작전은 진행되어야 해. 이제 예비 작전을 실행할 차례야. 여기 도리가 전해달라는 물건 가져왔어. 수고해줘서 고마워. 난 이따가 두린이랑 같이 출발할게. 이번에는 가까이서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해. 꼭 몸 조심해. 그래, 몸 조심해. 라오마 씨, 다들 모였나? 네, 저희 서리데라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님, 설마... 여러분, 우리는 곧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이것은 우리의 책무가 아니나 저는 옳은 일을 실천하고 그 선행이 보답받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노드크라이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분은 몬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 북풍기사 바르카시입니다. 제가 없을 땐 이분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다들 반갑군. 뭘 소개해야 하나? 전투 경력은 꽤 있는 편이라고 해두지. 장점은 성실하고 노력한다는 점일까? 아무튼 라오마 씨가 맡겨줬으니 최선을 다해 모두를 지키도록 하겠다. 가라앉아라. 네가 받아야 할 보상이야. 무슨 생각 중이야?
넌 콜롬비나였지. 다들 그렇게 널 부르던데. 응, 흥미로운 일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데인슬레이프라고 불렸지? 이름을 꽤 어렵게 얻었나 보군. 난 이름에 대한 정의가 너희와 달라. 그래서 이걸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받아들였을 뿐이야. 예전에 나는 주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호칭의 유래나 거기에 담긴 마음 같은 건 신경 써본 적이 없어. 내 부족한 점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느끼긴 했어. 넌 오랜 세월을 겪으며 많은 것들을 봐온 자니까. 데인슬레이프, 너는 종종 캔리알이 떠올리곤 해? 대답하기 어렵군. 난 수많은 꿈을 꿨어. 그 안에서 적과 싸우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했지. 하지만 너무 오래된 과거라 그 시절의 기쁜 일은 잘 기억나지 않더군. 증오라는 감정은 애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걸까? 그런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아. 난 그저 아름답고 허황된 것들을 붙잡지 못했을 뿐이야. 레리르엘은 고마웠다. 너희 덕분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됐어. 천만에 그 사람은 네 친구잖아. 친구라. 그는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지. 이런 우리를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넌 우리랑 함께 싸울 거야? 난 봐, 망설이고 있잖아. 그의 행동을 더 이상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야.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 누가 너라도 똑같이 곤란했을 거야. 이해해. 나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 그러고 보니 우인단을 떠난 널 아직도 도와주는 집행관이 있다고 했지. 응. 예전엔 그걸 집행관간의 당연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난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애들은 계속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내 생각이 틀렸던 거야. 그들은 널 친구로 여기는군. 그래서 조금 죄책감이 들어. 이런 소중함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테니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 그나저나 눈치챘지? 여행자와 페이몬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거. 인사하러 갈까? 그래. 안녕.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군. 레리르, 아니, 달 사냥꾼의 일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조금만 시간을 줘. 정말? 다들 고마워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던 문제니까. 그렇다 해도 고마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거 받아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지 잘 생각해봐. 시간이 됐어. 약속한 장소로 가자. 간다. 아,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플린스, 오래 기다렸어? 두 분보다 조금 일찍 온 정도입니다. 생각할 게 있어서요. 앞으로의 전투가 걱정돼서 그래? 아니요, 반대입니다. 과거의 전투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등지기가 저를 깨우기 전까지 저는 오랫동안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저와 무관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광란의 사냥과 싸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절대적인 평화 속에선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불꽃의 요동이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제 마음속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긴 잠에 들려했던 요정에게는 꽤나 나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저도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와 계셨군요. 라우마 씨, 잘 쉬었어? 긴장해서 푹 쉬진 못했지만 잠은 충분히 잤으니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야말로요. 네페르, 우리 여기 있어. 아이노양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이내 파양은 주요 전장 밖에 있는 모든 보호구역을 순찰 및 지원할 예정이고, 아이노양은 자신의 최신 역작으로 멀리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아. 모두 수고했어. 상자의 상태가 불안정해 보여. 이젠 슬슬 한계야.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해. 차라리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죠. 나도 동의해. 페이몬, 어서 숨어. 알겠어. 여행자, 꼭 조심해야 해. 그럴게. 전투가 시작되면 다들 정해진 위치로 가주세요. 여러분,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웁시다. 다들 준비됐지? 시작하죠. 또 벌레들의 하찮은 수작인가? 시시한 학살을 계속할 때군. 승자가 누구일지는 모를 일이지. 너희는 내가 달을 떨어뜨리기 전에 즐기는 찰나의 여흥일 뿐이다. 잘 피해. 알겠어요. 네페르도요. 명에 불과하다. 나도 도울게. 빛을 두는 자여. 눈을 감게. 가려. 겨우 그만하세요. 이건가? 이해했어. 사살 주여. 익혀라. 게으른 자여, 숲과 대포, 처음과 같기를. 답은 마음속에 있어. 빛을 두는 진실은 자여. 그림자 같지? 사살 주여. 익혀라. 가려. 자, 헛수고. 열정이 지나치시군요. 밤이 되었군요. 즉시 숙청한다. 달에서 시작해 달에서 끝난다. 달의 가호가 있기를. 자, 눈을 감게. 내가 보이나 보군. 좋아요. 자, 베드르 폴리르, 당신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불결한 영혼이 그대는 이곳에 머물 가치가 없도다. 밤의 손님이 왔군요. 눈을 감게. 자, 눈을 감게.
겨우 이건 지나치시고 사살 주여. 달빛처럼 피어나라.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이케라 달빛을 두른 자여. 수수께끼는 풀렸어. 이케라 헛수고 사살 주여. 가려. 달빛을 두른 자여. 자, 두렵습니까? 겨우 이건가.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게으른 자여. 사살 주여. 거짓말은 안 돼. 헛수고 황당해라. 진실이 타오나. 답은 마음속에 겨우 있어. 이건가. 진실은 그림자 같지? 숲의 수호. 이케라. 영웅놀이는 여기까지다. 누구부터 시작해줄까? 조용. 일단 거슬리는 것들은 사라져라. 이런 격리됐어요. 파멸, 괜찮아? 부활. 네페르, 다른 사람들은요? 장벽 밖에 있겠지. 저자는 우리가 지키던 이유인가 보네. 너무 많은 걸 알면 진영이 못 죽는 법이라고 했을 텐데. 맞는 말이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와. 제 말 들리세요? 시끄럽군. 소리는 사라졌지만 적어도 우리의 위치가 그대로라는 건 확인했어. 일단 집중하자. 우리의 작전과 나의 역할을 되새기는 거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해.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진실은 그림자 같지? 거짓말은 안 돼. 가라! 이해했어. 진실이 타오나. 소용돌이! 파멸, 부활. 씻어낸다! 거짓말은 거기까지? 거짓말은 안 돼. 진실이 타오나. 이해했어. 소용돌이! 휘몰아쳐라! 수수께끼는 풀렸어. 진실이 타오나. 진실은 그림자 같지? 진실이 타오나. 저한테 맡기세요! 보호막이 이 부서졌어. 힘으로 이대로는 안 돼. 가능하다면 무리하지 마. 거짓말은 안 돼. 한 번, 또 한 번. 답은 마음속에 있어. 진실은 그림자 같지? 파헤쳐볼까? 이해했어. 수수께끼는 풀렸어. 씻어낸다! 진실은 그림자 같지?
거짓말은 안 돼. 공교롭네. 휘몰아쳐라! 답은 마음속에 있어. 이해했어. 진실이 타오르. 거짓말은 안 돼. 숨을 곳도 없다. 씻어낸다! 거짓말은 거기까지. 젠장, 어쩔 수 없네. 달 사냥꾼을 이기기 위해선 결국 녀석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콜롬비나는 반드시 사라지고 너희 둘은 끝까지 버텨야 해. 어떻게든 놈이 전력으로 너희를 공격하게 유도하도록. 네페르! 눈에서 피가! 그런 꼴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손짓만 해도 사라질 하찮은 먼지 같구나. 그 먼지가 당신의 기억이 들어간 건 잊었나 보지? 어떻게든 버텨야 해. 더 발버둥 칠 게 남았나? 무척 기대된다만 안타깝게도 이미 궁지에 몰린 쥐신세군. 내 눈엔 당신의 공포가 똑똑히 보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녀석을 자극해서 전력을 끌어내야 해.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연인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공포. 당신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레리르. 그래, 그럼 너희에게도 공포를 선사해주지. 왜? 이 이름이 무섭나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가 어지간히 두렵나 보지? 이제 그만 끝내주마. 이건 이 힘 본 적이 있어. 달 사냥꾼은 강해요. 연성진으로 그의 힘을 전환한 뒤 그걸 전부 콜롬비나 씨에게 집중시켜야 잠시나마 그와 대등한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내가 도울게. 심연의 힘을 방출해 대상 구역의 심연의 힘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면 압력차로 원수력을 대량 추출할 수 있어. 이어서 불 원소의 힘으로 모두의 정신과 연결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넌 모두의 시야와 특성을 갖게 될 거야. 잘 보여? 충분히. 여기에 라인도티르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그러게.
힘으로 날 상대한다고? 너도 달의 힘을 훔쳤잖아. 똑같아. 근문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힘이 드는지 모르나? 그걸 유지하는 건 내가 아냐. 잘 가라, 레리르. 우리가 이겼어. 네페르, 눈 괜찮아요? 괜찮아. 안 보이는 것만 빼면. 아직 늦지 않았어. 제가 치료할게요. 네페르, 늘 냉정한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거죠? 상황이 워낙 급했거든. 뭐라도 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그래도 그래요. 당신의 판단은 현명했어요. 단 한 쌍의 눈을 희생해서 많은 일을 이뤄내셨죠. 장사꾼 입장에서 이 정도면 남는 장사인가요? 아니라고는 못하지. 하지만 그 결과가 당신의 눈이 머는 거라면 전 기쁘지 않아요. 없었어야 할 희생을 감내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신앙도 힘도 하물며 눈이라면 더더욱이요. 당신이 더 완벽하게 무사히 승리하길 바랐는데. 고마워. 됐어요. 며칠 동안은 눈 뜨지 말고 회복에 전념해주세요. 며칠 뒤에 경과를 지켜보죠. 자세한 주의사항은 야호다 씨에게 전해드릴게요. 안심하고 푹 쉬세요. 여러분, 저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드크라이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거쳤어요. 노드크라이의 모두가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 달이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고생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신가요? 아까 둘이니 모두의 힘을 연결해줬을 때 잠시 동안 모두의 감각도 공유받았어. 근데 네페르가 눈을 다쳤잖아. 그래서 나도 눈이 조금 아파. 네? 잠시만요. 지금 바로... 감각만 공유받은 거라 실제 상처는 없어. 그냥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상처는 없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쿠타르님이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원래 본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잖아요. 예전과는 달라졌으니까. 나도 동료들에게 내 진짜 감정을 전하도록 노력할 거야. 동료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걱정했어. 하루를 꼬박 자니까 밥도 나 혼자 먹어야 하고. 잘 챙겨 먹었어? 굶은 건 아니지? 당연히 너랑 있을 때만큼은 안 들어갔지. 너도 알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와. 이제 내가 돌아왔잖아. 응, 아까 알베도가 왔었어. 바르카랑 애들이 축하연을 준비했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어나면 주점으로 오랬어. 알베도가 약도 가져왔는데 네 상태를 보니까 약은 필요 없겠다. 그럼 어서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왔어. 여행자 페이몬. 다행이다. 너희 없는 축하연은 의미가 없으니까 너희가 안 오면 미루려고 했거든.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그럼 안심이야. 도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언제든 다시 검사해줄게. 우리는 계속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나저나 네페르는? 네페르의 눈은 어떻게 됐어? 네페르 씨는 저쪽에 있어. 가서 얘기 나눠봐.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좀 어때? 우리 달을 읊는 사자님 실력이 좋아서 2, 3일 쉬니까 많이 좋아지더라. 이젠 눈도 뜰 수 있어. 그래도 사슴 언니가 눈에 물이 가는 행동은 하지 말랬잖아. 그래, 알지. 야호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 바로 갈게. 들었지? 난 저기 좀 도와주러 다녀올 테니까 떠들고 있어. 돌아올 때 음료 가져올게. 페이몬 너는 단 거 좋아했지? 응. 잊지 말고 꼭 가져와. 오케이. 달 사냥꾼 말이야. 어쩐지 뱀 같지 않아? 독사는 미친 듯이 주변에 독을 뿜어대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내 아버지는 증오로 인해 복수심에 빠진 사람은 뱀과 같다고 했어. 그럴지도. 넌 그걸 관용과 지혜로 여기겠지만 난 증오도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면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이 무엇에 기대 살아갈 수 있겠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야. 문득 아버지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 그는 아카데미아에 버림받고 타인에게 살해당한 바보일 뿐인걸. 아버지가 정말로 사기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따오기왕 토트, 그 입만 산 사기꾼처럼 말이야. 난 아버지보다 토트랑 더 부녀지간 같다니까? 토트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일걸? 아니면 내게 진실을 보는 눈과 거짓말하는 법을 전해주지 않았겠지. 저광은 토트를 아루라는 감옥에 가두고 3가지 문제를 냈어. 그는 그걸 전부 맞춰야만 아루를 벗어날 수 있었지. 그래서 토트는 몸을 빌려 나를 찾아왔어.
내가 그의 사자가 되어 대신 답을 찾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히 풀릴 리 없지. 그 늙은이는 나갈 수도 없고 나에게 준 것도 돌려받지 못할 거야. 고작 이걸로 그가 착하다고 생각해? 따오기 왕은 감옥에 갇힌 공포 때문에 이른바 선행으로 타인의 호의를 얻으려 했을 뿐이야. 이래서 사기꾼은 무섭다니까. 레리르도 똑같아. 평생 첫 번으로 산 주제에 행복한 결말을 꿈꾸다니. 뭐 기막히긴 해도 이해는 돼. 떳떳하지 않더라도 살아가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거짓말쟁이의 진심만큼 무가치한 게 없다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너는 거짓말쟁이의 마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거짓말쟁이의 진심은 가치가 없어. 그들은 누구보다 이기적인 족속이거든. 나만 해도 그래. 나는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 바로 남에게 말하지 않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귀가 밝은 걸 어쩌겠어? 못 막아.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 너희는 이제 내 과거를 알잖아. 제거할 수 없다면 친하게 지내는 수밖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관계자를 가까이 두고 감시한다. 이건 정부상의 기본이야. 아무튼 내 입장을 알았다면 비밀을 지켜줬으면 해. 좋아. 일이 다 해결되고 긴장이 풀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결국 이번에 그 신비한 도움의 손길은 한 번도 안 나타났네. 응? 잘못 들었나? 그래서 너랑 같이 남았던 그 동료는 요즘 뭐하고 있지? 난들 알아? 보스코 이호도 그 녀석보단 사람 같겠다. 그러고 보니 요즘 그 녀석이 찾아와서 귀찮게 한 적이 없네. 설마 알아서 자취를 감췄다면 세상이 이로운 일이겠지만 그자가 그럴 리는 없지. 녀석은 절대 잠자코 있지 않을 테니 우리 모두 주의하는 게 좋겠어. 몸 좀 나아졌어?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있으면 꼭 말해야 된다. 저 괜찮아요, 대단장님. 그리고 저는 한 일도 별로 없는걸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노드크라이의 이번 전투는 네 공이 컸어. 다들 고마워하고 있고. 칭찬을 들으면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돼. 칭찬받을 줄 아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야. 예를 들면 알베도 네 연금술은 아주 훌륭했다. 효과도 좋고 연성진도 엄청 빨리 그리던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해낸 건 아니에요. 둘이니 연성진 그릴 때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봐, 얘 얼마나 잘하냐. 네, 제가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칭찬 감사히 받을게요. 여기 있었구나. 오, 여행자,
많이 좋아졌군 그래. 상태가 양호해 보이네. 더 이상 약은 필요 없겠어. 뭐 마실래? 며칠 사이에 벌써 주점에서 주문하는 법도 배운 거야? 연금술에 비하면 주문은 간단한 걸. 걱정하지 마. 나 인간 사회에 금방 녹아들 거야. 배우는 게 엄청 빠르네. 역시 알베도의 형제라고 해야 하나? 근데 있잖아. 나 사실 그때 너희 계획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연금술을 모르면 그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거든. 간단히 설명하면 레리르가 예전에 달의 힘을 훔쳤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레리르의 힘을 훔쳐 그를 상대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최고의 방법은 싸움 자체를 멈추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다 같이 몰려들어 싸우기보단 콜롬비나 씨가 그와 맞먹는 힘을 얻도록 돕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기 위해선 달 사냥꾼의 전투 습관과 증오 대상을 파악해 그가 연성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지. 혹시 몰라 총 4곳에 연성진을 설치했는데 전투 범위를 보니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가 가장 이상적이었어. 그 후엔 연성진으로 추출한 심연의 힘을 두린이 특수 가공해서 콜롬비나 씨가 쓸 수 있는 힘으로 변환한 거야. 그렇게 해서 콜롬비나 씨는 원래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해낼 수 있었지. 하지만 데인슬레이프 그 남자가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돕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야. 그에겐 감사하고 있다. 괴롭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내리는 게 흔들리는 것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래. 고통 속에 흔들리다가도 결국 자신의 길을 택해 나아간다. 그는 그런 사람이더군. 어쨌든 다들 정말 잘해줬다. 이제 마음껏 축하해보자고. 오, 상기마바의 어르신도 있었네. 증폭기가 큰 도움이 됐어. 그거 아카데미아에서 개발한 거지? 다 알면서 뭘 물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럼 됐어. 이 어르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더라. 앞으로도 내 공급업체로서 잘 부탁해. 나도 당신처럼 마음씨 넓은 투자자와 협력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 마음씨가 넓어? 무슨 마음씨? 난 모르겠는데. 노드크라이에 막 왔을 때 투자한 부동산이랑 예전에 사막에 사둔 땅, 그리고 뭐야? 갑자기 왜 내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건데? 정당한 투자인데 뭐 어때? 당신이 구매한 땅 일부를 피난처로 개조하려고 했던 사실도 아는걸? 아니, 어떻게 그거까지... 선행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다니. 상기마바의 어르신은 참 재밌는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에 비밀은 없어. 당신 계획은 무산됐지만 그 소식은 내 귀에 들어왔지. 수메르를 위해 준비했던 거지? 어차피 빈 땅인데 놀려서 뭐해. 적당한 건물을 지어두면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 재앙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난 이미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더 이상은 친구나 동료를 잃고 싶지 않아. 피난처는 우리 언니의 꿈이었어. 언니는 식량과 약이 충분한 곳에서 모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처음엔 혼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후레시님과 이야기해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더라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을, 모랄을 가진 사람은 모랄을 내는 거지. 이보다 합리적일 수가 없어. 당신의 이런 생각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 세상은
당신을 돈에 눈이 먼 장사치라고 평가하더군. 그게 뭐가 문제야? 난 진짜로 모라를 사랑한다고. 모라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야. 부끄러울 게 없어. 당신의 꿈은 계속 모라를 버는 거야? 뭘 모르는구만. 내 꿈은 다른 사람의 꿈에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이득을 챙기는 거지. 상상만 해도 행복한걸. 모라가 굴러 들어오는 소리. 어쨌든 고마웠어. 증폭기만? 목걸이도. 나도 신세를 갚은 것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집을 떠난 지 오래됐지? 가족의 얼굴이 가물가물할 정도야. 가족이라면 부모님이랑 언니? 근데 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나도 잊고 싶진 않은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상인보다 더 이익을 따지더라.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전부 지워버리더라고. 언니에 관한 세세한 것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떠나간 사람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법이야. 자세한 모습이 어떻든. 맞아. 그것만큼은 확실히 위안이 돼. 좋은 쪽으로 생각해. 적어도 예전보단 생활이 훨씬 나아졌잖아. 그럼! 난 뭐라도 많고 커다란 집도 있다고. 매일같이 큰 사업과 큰 기쁨이 따르지. 당신도 유망한 사람이니 큰 부자가 될 잠재력이 있어. 덕담 고마워. 고작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고민해봤는데 너랑 나랑 아를레키노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려고 왔어. 참나, 너무 감동적이라 목구멍으로 차도 안 넘어가네. 말 다 했으면 이제 나가. 나랑 친구하기 싫어? 아니면 예전처럼 동료로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봐 콜롬비나, 내 인내심의 인기값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예의 모드를 꺼버릴 줄 알아? 예의 바른 상태면 부탁을 해야지. 플로니아, 여기 콜롬비나님을 배웅해드려. 다음에도 나를 티타임에 초대해 줄 거야? 뭐? 응, 그럴 거라고 믿어. 그럼 또 봐, 산드로네. 이번엔 광란의 사냥 말고 내가 직접 쫓아내줄까? 여러 가지 일이 일단락됐으니까 상황을 살펴보러 온 것뿐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설마 달 사냥꾼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로봇은 다 고친 것 같네. 됐어. 너희 앞에 찾아온 손님 덕분에 이미 차 마실 기분은 아니야. 마시고 싶으면 너희 잔이라도 꺼내서 마셔. 어차피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컵받침이 안 보이네. 이 노트라도 대신 쓰든지. 우와, 엄청 두꺼워. 안에 계산식 같은 게 잔뜩 적혀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낙서장 같은 거니까. 난 심심할 때 여기에 이런저런 걸 끄적여. 그러면서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지. 가끔은 엉망진창인 지금의 현실을 기록하기도 해. 신문에 난 낱말 퍼즐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랑 비슷하달까? 미래를 연산하는 건 꿈을 꾸는 것처럼 막연하고
현재를 기록하면 속이 뒤집혀. 역시 과거가 좋아.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해도 내 과거에서 즐겁다고 할 만한 기억이라곤 오토마톤공에 관한 것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면 누구겠어? 폰타인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다 그 사람 손에서 탄생한 거야. 너 알렌 기오틴이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라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맞아. 이 세상에 그와 친분이 있는 정상인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을 거야. 그는 살아있을 때 가끔 나랑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임종 전에 나한테 자신의 모든 문서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부탁대로 그것들을 파기했지만 그 전에 전부 한 번씩 읽어봤어. 무려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의 지혜가 담긴 문서인데 그냥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 그럼 노트에 적힌 계산식들은 설마... 그건 낱말 퍼즐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 유치한 계산식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 연산식일 뿐이야. 알렌의 진짜 계산식에 비하면 전부 얄팍한 수수께끼에 불과하지.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계산이 누군가를 해치진 않으니까. 내 세포가 조금 죽기는 할지언정 말이야. 기왕 알렌 얘기가 나왔으니 그 사람의 친구들의 운명을 얘기해줄게. 알렌 기오틴에겐 르네와 야코브라는 벗이 있었어. 세 사람은 수소나 십자원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 그 셋은 어릴 적부터 좋은 라이벌이었어. 그 안에 깊은 우정도 싹 텄겠지. 그 우정 밑바닥에는 과거에 대한 짙은 향수가 깔려 있었고, 그러나 어린 시절은 끝나기 마련. 예언은 실현되고 종말은 도래하며 미래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 세상을 구원한다. 미치광이나 꿀 법한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지. 만약 르네와 알랭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 꿈은 노년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았을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 그 꿈은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나 그들의 영혼까지 집어삼켰지. 이 광기 어린 꿈에 처음으로 마음을 삼켜진 건 르네였어.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친구의 생명을 다시 만들었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알렌은 홀로 떠나갔어. 알렌은 르네가 진심으로 친구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고 싶어 했지만 내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서려 있었지. 악몽에 쌓인 씨앗은 그때 이미 르네의 마음속에서 싹 터 있었는지도 몰라.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르네는 이미 구원이라는 꿈에 잠식돼 있었어. 그가 일으키려 한 운명의 파도는 종말이 오기도 전에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지. 그때 그 파도는 결국 물러갔지만 듣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었다고 해. 르네는 그 구원의 꿈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했고 말이야. 물론 돌아온 파도는 결국 다시 정막으로 돌아갔고 르네 역시 꿈에서 깨어났어. 비록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지만 너는 르네를 어떻게 생각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비범한 천재라며 존경하려나? 아니면 자신의 환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운명까지 망쳐놓은 미치광이라며 혐오하려나? 어느 쪽이든 결국 똑같지만. 물은 대답이네. 하지만 네 마음속엔 뚜렷한 답이 있다는 거 알아? 난 이상만 쫓는 광인도 망상에 사로잡힌 우인도 싫어. 르네처럼 현명한 사람조차 마음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 자, 르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 얘기를 해보자. 르네가 일으킨 첫 번째 파도를 막은 후 알렌 기오틴은 친구와 가족을 잃었어. 혹시 몰라 두둔해주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사고였지. 무언가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킨 건 아니야. 그 후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 동력은 친구를 심연으로 끌어들인 그 꿈이었지.
친구의 일이 어지간히 충격이었는지 폰타인을 구하기 위해 폰타인 과학원을 설립한 뒤에도 알랭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모든 것을 일체 혐오했어. 아마 인간의 지혜의 범주에 있는 수식과 장치만이 그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알랭의 지혜는 너무나도 방대한 나머지 그의 삶에 잠깐의 여유조차 주지 않았어. 그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가 돼서야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지. 수선화 십자원에서 한 명은 인간으로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 그는 계산을 멈추고 어른이 된 뒤로는 거의 펼쳐보지 않았던 동화책을 집어들었어. 그 이야기들은 수선화 십자원의 원장이 아이들을 재우는 데 쓰던 특효약이었대. 그때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슬픔 없이 잠드는 것뿐이었을 거야.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테지. 마지막 순간 그는 수선화 십자고아원의 폐허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어. 그리고 그가 세운 폰타인 가학원은 계속해서 묵묵히 일을 이어갔지. 수년 후 가학원의 연구자들도 저마다의 꿈을 위해 갈라져 나갔지만 그 멍청이들이 무슨 짓을 벌였든 그건 더는 알렌과는 관련이 없어. 이게 바로 수선화 십자원에서 같은 꿈을 꾸었지만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환상을 쫓다 깊은 물속에 고요히 가라앉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가며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왜 그들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는 걸까? 아무리 커다란 나무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야. 어쩌면 그들의 시작은 단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소중한 친구와 가족,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의미, 아직 이루지 못한 위협, 이 모든 것에 파멸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지. 아니면 단지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서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기 싫어서였을지도. 자기 구원을 위해 운명의 파도에 발을 들인 거야.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소망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알랭이랑 비슷한 말투네. 그 사람이 한창 일하던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 그때 알랭 기오틴도 너랑 똑같이 대답했지. 그렇게 짧은 대답만을 남긴 후 평소처럼 다시 일에 몰두했어. 자, 티타임은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를레키노에겐 신세를 졌어. 다음에 벽난로의 집에 갈 때 선물을 많이 챙겨갈까 해. 난 다시 플로니아를 손보러 가야겠어. 너희가 뭐라든 상관없는데 나를 방해하지만 마. 플로니아, 휴면 종료하고 자가점검 시작해.